거짓말 3마디. 동화를 보면서 거짓말 듣기를 좋아하는 괴짜 영감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옛날 어느 마을에 거짓말 듣기를 좋아하는 괴짜 영감님이 살았어요. 이 영감님이 어찌나 거짓말 듣기를 좋아했던지 날마다 술이며 음식을 마련해 놓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보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거짓말을 듣다 보니 더는 새로운 거짓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한다는 거짓말이 모두 거기서 거기였지요. 내로라 하는 거짓말꾼들이 하는 소리까지도 이 영감님의 귀에 새로울 게 없었지요. 영감님은 고민 또 고민했어요. 새로운 거짓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영감님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영감님은 한 가지 꾀를 냈어요. 그리고 자기 집 담벼락에다 이런 방을 써붙였답니다. 내 앞에서 거짓말 3마디를 하면 나의 외동딸을 주겠소. 괴짜 영감님은 만석지기 부자여서 가만히 있어도 매일 곳간에 재물이 쌓이는 데다 영감님의 외동딸은 예쁘고 마음씨 곱기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이 소식에 온 동네가 술렁거렸어요. 마침내 이웃 마을에까지 그 소문이 퍼져 이웃 마을 총각들이 줄지어 괴짜 영감님을 찾아왔답니다. 마을 끝까지 쭉 늘어선 청명한 젊은이들은 영감님 앞에서 온갖 재미난 거짓말을 줄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영감님은 언제나 2마디까지는 하하하, 거 정말 재미난 거짓말이군 하며 좋아하다가도 마지막 거짓말을 들을 때면 그래, 그건 내가 잘 알지. 그때 내가 거기에 있었는데 혹시 못 봤는가? 하며 능청스럽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영감님에게 3번째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덕분에 영감님은 날마다 공짜로 재미난 거짓말을 듣게 됐죠. 아랫마을 떡거머리 총각 바우도 이 소문을 듣고는 생각했어요. 거짓말 3마디만 제대로 하면 저 부자 영감님의 사위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며칠을 고심한 끝에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옳거니, 그러면 되겠다. 그러고는 곧장 영감님 집으로 달려갔어요. 영감님이 거짓말 3마디를 하면 사위를 삼는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영감님은 기분 좋게 말했어요. 아, 그렇고 말고. 그럼 제가 거짓말 3마디를 해보겠습니다. 영감님은 또 우스운 거짓말을 듣겠구나 하는 생각에 신이 나서 말했어요. 어디 해보게. 바우가 첫 번째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조선팔도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는데 말입니다. 논산 어느 곳에 아주 높이 세워진 돌부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부처의 머리 근처에 노란 배가 아주 탐스럽게 열려있지 뭡니까? 그 배가 하도 맛있어 보여서 배를 따려고 마을의 장대란 장대는 모조리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들을 길게 이어보았지만 배가 달린 곳에는 닿지도 않는 겁니다. 꽤나 높았나 보군. 예, 그래서 생각 끝에 장대를 돌부처의 콧구멍 속에 넣고 간지렸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돌부처가 냅다 재채기를 하지 뭡니까? 그 바람에 배가 뚝 떨어져 맛나게 먹었습니다. 영감님이 들어보니 상당한 거짓말이었어요. 야, 이놈아! 그거 거짓말이다! 바우가 빙그레 웃으며 2번째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또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농사를 짓더군요. 어떻게 말인가? 논에다 벽실을 막 흩어뿌린 뒤 커다란 모기장으로 그 위를 덮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벼가 싹이 나서 모기장 구멍 위로 쑥쑥 올라오니 가을에는 그 모기장만 쓱 걷어내면 따로 타작할 필요도 없이 쌀알이 주르륵 떨어지더라고요. 세상에 농사짓기 참 편하대요. 영감님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허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거짓말이지? 영감님, 그럼 2마디 됐지요? 그래, 너 거짓말 참 잘한다. 하나만 더 해봐라. 바우는 눈빛을 반짝이며 3번째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전에 장사를 했었는데 무슨 장사를 했나 하면 바람 장사를 했습니다. 바람을 팔러 다니는데 바람 한 포대에 10,000냥을 받았었지요. 그러자 영감님은 바우의 거짓말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맞아. 나도 그때 바람을 샀었지. 하하. 바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물었어요. 그때 제가 영감님한테 바람 3포대를 팔았는데 외상으로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자, 그럼 어서 30,000냥을 주세요. 오늘 그 바람값을 받으러 온 것이니까요. 뭐라고? 영감님은 그만 꼼짝없이 걸려들고 말았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30,000냥을 주어야 할 판이었죠. 30,000냥이면 좀 큰 돈이에요. 영감님은 어쩔 수 없이 바우를 사위로 삼았어요. 거짓말 잘하는 사위가 곁에 있으니 가장 좋은 건 영감님이에요. 날마다 거짓말을 들을 수 있으니 말이죠. 반면에 영감님의 사위가 된 바우는 골치가 이만저만 아픈 게 아니었어요. 부잣집에 장가와서 예쁜 각시랑 사는 것은 좋은데 날마다 장인어른에게 거짓말을 하려니 머드답게요. 그래서 바우는 고민 끝에 기막힌 꾀를 냈어요. 하루는 장인어른과 산에 벌초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바우가 갑자기 집에 두고 온 것이 있다면서 혼자 산을 내려가 버렸어요. 그 길로 바우는 집으로 달려가 장모에게 말했어요. 아이고, 장모님, 큰일 났습니다. 벌초를 하다가 그만 장인어른이 뱀에 물려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아이고, 영감! 장모는 울면서 산으로 달려갔어요. 바우는 얼른 장인어른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큰일 났어요. 글쎄 집사람하고 장모님이 콩을 볶아 먹다가 불을 내서 집을 홀랑 태워버렸지 뭡니까? 뭐야? 이런! 영감님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산을 내려갔어요. 그러다 장모와 장인이 산 밑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아니, 영감. 뱀에 물렸다더니. 집에 불이 났다며? 2 사람은 어안이 벙벙해서 입을 떡 벌리고 있었어요. 그때 사위인 바우가 나타나 말했죠.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거짓말 한번 했습니다. 그러자 영감님이 어찌나 놀랐었는지 혀를 내두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 떨어질 뻔했다. 네, 장인어른. 이제는 하라고 하셔도 안 할 겁니다. 거짓말 좋아하는 괴짜 영감의 사위가 된 바우는 그렇게 해서 거짓말 듣기 좋아하는 장인의 버릇을 싹 고쳐놓았답니다. 그리고 예쁜 각시와 아들과 딸을 2씩 낳고 재미나게 살았대요. 친구들, 거짓말 3마디를 재미있게 보았어? 떡거머리 총각 바우가 거짓말 잘하는 재주와 꾀로 괴짜 영감님의 사위가 되었네. 그럼 이제 활동하기를 해보자. 선생님께서 불러주시는 낱말의 뜻을 듣고 그 낱말이 들어있는 열기구를 누르세요. 괴상한 짓을 잘하는 사람을 뜻해요. 괴짜. 다른 자식 없이 단 하나뿐인 딸을 뜻해요. 외동딸. 대나무와 나무로 다듬어 만든 긴 막대기를 말해요. 장대. 괴짜 영감님은 거짓말 3마디를 하면 무엇을 준다고 하였나요?
괴짜 영감님은 바우의 마지막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엇을 주어야 할 처지가 되었나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넣고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지 대화를 들어보세요. 바우는 거짓말을 지혜롭게 이용해서 거짓말 듣기 좋아하는 장인의 버릇을 고쳤어. 재미있는 거짓말은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해. 동화를 보고 난 후에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정리하여 말로 표현해 보세요.